바로 이거예요, 여러분. 답도 안 합니다. 아이, 이거 제가 어떻게 다 해요. 너스레를 시작하는 소리. 에이. 이다정 PD가 전격 출연했습니다. 와! 안녕하세요. 이다정 PD님과 저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요. 우리가 말하기를 같이 이야기를 하면 구독자분들께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다정 PD님이 저의 수강생이 되어서 코칭을 받고 변화를 지켜보면 정말 재밌겠어요. 흥 버튼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기대의 눈빛을 볼 수도 있잖아요. 맞아요. 말 잘하나? 좀 부담스럽거든요.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도 이 컨텐츠에 참여했습니다. 아, 저도 기대됩니다.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거절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준비를 했는데요. 요즘 사람들이 거절도 잘 못하기도 하고 저 역시도 못하는 상황이 또 종종 있긴 합니다. 그럼에도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다정 PD 보니까. 저는 못한다고 봐야 돼요. 늘 수락해요. 최근에 기억나는 수락한 거 있어요? 컨디션도 별로고 그런데 그냥 약속이 오면 다 나가는 편이에요. 제가 어떤 일정이 있지 않는 이상. 그리고 이제 갔다 오면 기운이 쭉 빠지죠. 에너지를 너무 다 써서. 그것도 그렇고 이전 직장을 생각해보면 이건 누가 봐도 저 혼자 하기엔 무리가 있는 업무인데 너 이거 다 해 한 거예요. 그럼 보통 누구랑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할 수도 있는 건데 네 하고 혼자 다 하고 스트레스 다 받고 결말은 퇴사. 거절을 못해 일어난 거기도 하죠. 회사 업무적인 상황에서는 거절할 것도 필요하긴 한데 관계에서도 거절이 필요하다고 느끼기는 하세요? 네. 유쾌하지 않은 만남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이미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기에도 그렇죠. 시간이 부족한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회의가 들죠. 맞습니다. 바로 이거예요, 여러분.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. 무한하면 모를까. 그래서 더 거절하는 말이 필요하다고 느낀 거예요. 맞습니다. 필요해요. 싫어! 이럴 순 없잖아요. 그렇죠. 현명하게 또 관계를 해치지 않는 거절이 분명히 있긴 하죠. 거절을 할 때 못하는 이유가 상대방을 또 생각해서이기도 하죠. 그렇죠. 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렇다 보니 내 생각보단 그냥 그래 나한테 연락을 먼저 해줬는데 미안한 마음 드니까 거절하면. 또 어떻게 보면 그래도 내가 좀 평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락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만약에 뭐 집안에 일이 있거나 그쵸. 좀 마음이 정말 안 좋으면 거절하는 마음이 바로 어쩔 수 없이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하긴 해야 되겠죠? 거절 어떻게 할까요? 일단 친구가 갑자기 너 지금 시간 돼? 지금 나올 수 있어?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 저면 진짜 어디 가야 하지 않는 이상 나갈게. 나가기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마음은 묻어둬요. 근데 이럴 때 어떻게 거절해야 되나?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반갑지 않은 경우인 거죠? 그렇죠. 그렇죠. 진짜 반가운 거면은 나가죠. 쉬다가도 그죠? 네네. 안 반가운 사람이 연락이 와요. 그럼 일단 답도 안 합니다. 처음엔 답도 안 해요. 그러면 지금도 사실 방해금지 모드를 하고 있지만 쉴 때는 더 안 보기는 해요. 그래서 일단 쉬고 있으니 연락을 안 하겠죠. 그럼 자연스럽게 지나가긴 하는데 당일이 아니라 또 언젠가 만나자고 하는 약속이라면 보긴 하겠네요. 그죠? 근데 그 연락을 읽지 않으면 또 언젠간 답장을 해야 하잖아요. 그렇죠. 언제 해요? 저 같은 경우는요. 다음 날이나 뭐 밤에 보긴 하겠죠? 그럼 늦었잖아요. 그날 못 보내는 거예요, 일단. 일단 저녁까지는 그렇죠. 충분히 내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렇죠. 그러고 나서 월요일이 됐어요. 그 사이에 중요한 일정이 또 생겼을 수 있어요.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죠. 난 그날 뭐 한다. 그때쯤 되면 만나자고 한 사람도 약간 마음이 식었을 거예요. 식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? 그렇죠. 그래서 거절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. 또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긴 하거든요. 솔직히는요. 답을 아예 안 했어요. 읽고 답을 그냥 아예 안 했는데요. 생각해보니까 만나자고 하는 사람 별로 없네요. 원래도 근데 먹을 의향이 있었는데 한번 그쪽에서 약속을 바꿨어요. 그러고 나니까 제가 안 만나고 싶더라고요. 확 식었네요. 근데. 네. 또 언제 먹을 수 있을까요? 하길래 그냥 안 보냈죠 뭐. 의도가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그렇게 흘려보내도 되는 인연이라서 더 그랬나 봐요. 일하는 사이에요? 일적으로는 지금도 잘 지냈는데요. 읽고 답 안 하는 것도 용기네요. 그래요? 저는 무조건 답해요? 네. 진짜? 안 한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화하다가 끝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누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읽고 답장을 안 한 적은 없어요.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. 놀라운 거예요. 저는 이게 좀 와, 그렇구나. 네. 저는 그냥 연락이 왔어요. 그날 바로 봤어요. 그리고 일단 안 보내요. 그리고
실이 한참 지나고 나서 답장한 적도 있어요. 근데 강박이 있나? 바로바로 답을 하나 봐요? 바로는 아니어도 그 날의 답은 꼭 다 해요. 그렇구나. 놀랍네요. 저는 우선순위가 남달라요. 우선순위에 든 사람한테만 거의 그냥 바로바로. 그 마음속에 그걸 정해놓는 시구나. 마음속에 즐겨찾기 속에. 그거 아니면은 안 보낼 때도 많죠. 왜냐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거 까먹잖아요. 일주일 정도 돼버리니까 그냥 뭐 안 보낼 때도 있고. 즐겨찾기 있나요? 즐겨찾기 없죠, 저는. 그래요? 그냥 쫘라락. 진짜요? 전화도 카카오톡에도? 전화 즐겨찾기 기능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. 진짜요? 네. 평생을요? 네. 와, 진짜 너무 네. 놀랍다. 그냥 나열이에요. 대박이다. 저는 즐겨찾기를 핸드폰 최초에 쓸 때부터 늘 등록하고 있었어요. 늘. 약간 이 컨텐츠 그냥 누가 얼마나 다른지 서로 약간 이거 차이 비교하는 것 같기도 해요, 지금. 그러네요. 제가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항상 그들을 먼저 약속을 잡고 그들과 먼저 연락을 닿는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그 이외에는 연락을 잘 안 하게 되죠. 우선순위를 즐겨찾기 일단 등록을 해보면 좋겠어요. 그러면 또 거절할 힘이 생길 수도. 그러네요. 근데 정말 시간이 지나잖아요.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만나자는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. 저마저도 만약에 한 이틀 뒤에 그날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시간 흘러서 얘기하잖아요. 그럼 저 역시도 약간 안 만나고 싶어져요. 갑자기 보고 싶어서 연락한 건데 신나서 답장이 와야 재밌는데 안 그러잖아요. 그러면은 그 순간 이 친구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고 나 역시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들뜬 마음이 좀 사라지죠. 그러면은 그냥 흐지부지 되죠.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업무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거절하기가 훨씬 쉽거든요. 관계가 별로 깊진 않으니까. 그리고 일로 만난 사이는 철저하잖아요. 근데 저는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싶어요. 특히 가족은 더 저는 그렇거든요. 왜냐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저한테 시간을 맞춰주는 게 좀 미안해요. 친구들도 또 그렇고. 완전 저랑 정반대예요. 그래요? 저는 가족들이 뭔가를 부탁하거나 하면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고 거절이 가능할 것 같은데. 진짜요? 오히려 외부인들이 저한테는 거절하기 더 어려운 대상. 더 잘 알지 못해서. 너무 신기하다. 가족은 거절을 잘하는구나. 예를 들면 어떻게 거절을 해요? 만약에 이제 동생이 토요일날 같이 밥 먹을까? 나 그날 도자기 가야 돼. 뭐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. 아니 나 좀 쉬어야 될 것 같아. 이렇게. 근데 외부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거절할 표현의 목록이 있으면 좋겠다, 차라리. 그러면 더 쉽게 거절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래요. 그렇게 똑같이 하면 되는데. 그래요? 나 도자기가 하는 것처럼 나와의 약속인데 친구가 만나자고 할 때는 나 도자기가 돼서 못 만나. 이게 안 된다는 거네요? 네. 신기하네. 근데 또 엄청 친한 친구들도 괜찮아요. 근데 이런 거야 뭐 이제 나이가 점점 들수록 약속이 줄더라고요. 그렇죠, 맞아요. 그래서 이런 고민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오히려 회사 안에서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더 영향이 컸어요. 거절 못하는. 회사에서 거절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. 근데 또 너무 강하게 하면 사람들이 또 불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때는 제가 권하는 너스레. 우리 너스레를 한번 저 너스레를 잘 못해요. 해볼까요? 저도 못했어요.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기더라고. 너스레를 잘 떨면 관계가 유연해져요.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저에게 무리한 업무를 너가 다 해! 했어요. 그럴 때 어떤 너스레를 떨 수가 있어요? 이거 제가 어떻게 다 해요? 너무 많잖아요. 팀장님 할 수 있어요? 이런 거. 할 수 있을까요? 해봐요. 어떻게 다 해요? 이거 못해요. 그때 일단 그 말하기 전에 뭔가 반응이 커야 돼요. 리액션이요? 네, 넉살은 과해야 돼요. 저도 원래 없었어요. 근데 연기가 필요해요. 얼마 전에 2호선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. 부부 생활은 연기가 거의 90%다. 인생은 연기다.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이 2호선 선생님한테 그러는데요. 오늘도 예쁘네요. 뭐 이렇게 얘기한대요. 연기예요. 이렇게 얘기해요. 근데 그 연기에 우리는 그래도 기분이 좋고 그렇다는 거죠.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. 나도 사실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는데 기분 안 좋을 수 있죠. 근데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내가 거기서 막 내 기분대로 막 탁탁 막 이렇게 걸으면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좀 체면 차리기도 하고 배려도 하잖아요. 근데 그런 것처럼 넉살도 저는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해요. 쉽게는 연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제가 이거 어떻게 다 해요?
더 크게 해야 돼. 아, 제가 이걸 어떻게 다 해요? 그건 약간 화내는 것 같나요? 완전 근데 웃어야 돼요. 약간 우려되는 점이 네. 아, 팀장님 이거 너무한데요? 이거 어떻게 다 해요? 이랬는데 할 수 있어. 너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. 걱정 마. 너를 믿어. 이러면 어떻게 해? 역시 팀장님이시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저는 그런 깜냥이 아직 부족해요. 팀장님 도와주세요. 아, 끝까지. 그쵸. 근데 이런 너스레를 떨면 어느 정도는 본인이 알아서 해. 그러니까 일머리가 있으면 이런 반응이 아, 이 친구가 돌려서 지금 거절을 하는 거구나. 그리고 너스레를 떨면 웃겨요, 사실. 유머가 있잖아. 그러면 상사들은 또 재밌어 하거든. 왜 못하겠어? 그러면 그때 이제 대화를 하는 거지. 그렇죠, 팀장님. 저 지금 이런 일도 마감이 이때까지인데 이렇게 주시면 이것도 차질 생기는데 우리 이거 중요하잖아요. 이렇게 하면서 또 막 너스레와 대화와 이런 걸 계속. 그러고 한 명만 더 붙여주세요. 저 그러면은 한 3일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.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저도 그랬는데 20대 때 특히 30대 초반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. 일을 크게 생각해요. 맞아요. 그리고 이 일을 나한테 맡긴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? 이걸 내가 해내야 된다. 맞아. 이런 생각뿐이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이런 걸 생각 먼저 안 하죠. 그렇죠. 그리고 그걸 내가 못 해내면 내 자신이 여기에서 평가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.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. 그런데 또 한편으로 마음이 또 무겁고 그러니까 말도 안 나오고. 일단 너스레를 떨어라. 네, 너스레는 진짜 유익해요. 너스레는 어떻게 연습해요? 그래서 이거를 많은 수강생분들이 제가 너스레 표현을 막 알려줬어요. 근데 요구를 하더라고요. 결국 너스레 사전 같은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너스레 표현. 괜찮은데요? 괜찮죠. 이것도 있어요. 만약에 화를 내요, 뭐 상대방이. 다정 PD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.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? 뭐가 잘못됐는지 말해주세요. 맞아요. 저는 만약에 제가 잘한 상황인데도 뭐라고 해요. 근데 만약 제가 이 선배를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면 나한테 또 지금 지적질이다. 그래서 약간 삐딱해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맨날 네 말씀하시죠. 죄송합니다. 이러면서 되게 사무적으로 했거든요. 그럼 선배는 더 열받는 거예요. 근데 이때도 너스레가 들어가면 돼요. 너스레는 다시 반복하지만 과하게 웃겨야 돼요. 웃겨야 돼요? 네. 너무 어려워.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 선배가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한 거잖아요. 그러면은 가르침이다 생각하는 거죠. 역시 선배님은 대단하십니다. 이러면서 여기에서도 또 무언가를 발견하셨군요. 어떤 거예요, 선배님? 약간 상대를 축켜 세워줘야 하네요. 어느 정도. 저의 너스레는 좀 그러네요. 뭔가 나를 깎아내리기보다 상대를 좀 그렇죠. 살짝 올려주는 게 그렇죠. 안전하다. 네. 또는 가끔은 저는 예전에는 저를 깎기도 했어요. 예를 들면 막 죄송합니다. 마음에 없는 소리가 티가 났었잖아요. 좀 바뀌었을 때는 이렇게 했어요. 또 제가 죽을 째를 쳤습니다.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장난스럽게. 근데 그러면은 선배들이 기분이 풀리더라고. 웃기니까. 살갑게 하니까. 그러려면 평소에 나의 텐션도 어느 정도 너스레와 일치한 텐션을 유지해야 어색하지 않겠는데요? 네, 맞아요. 그게 사회생활이네요, 진짜. 맞아요. 우리가 좀 인생을 가볍게 봐야 되더라고요. 저는 옛날에 선배한테 그렇게 고고하게 말씀하시죠. 막 이랬던 이유가 이 선배와 나와의 관계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러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. 또 이제 저도 확대 해석을 한 거였죠. 근데 그냥 파편적으로 그 단면만 봐도 되는 건데 너무 이제 과하게 한 거죠. 그래서 한 발 물러나서 그냥 선배 기분 맞춰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했더니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, 사회생활이. 근데 적당히 하긴 해야죠. 뭐든지 적당히가. 네. 안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다쳐요. 맞아요. 나도 지켜야 하니까. 네, 그치만 이 너스레가 이거랑 달라요.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거나 뭐 돌려서 말을 하는 이런 느낌보다는 유머나 재치, 위트 이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좋죠. 그냥 모든 상황을 재밌어 하면 돼요. 그냥 귀여워하는 거죠. 막 무리하게 요구를 하거나 이러는 사람들 봤을 때 저런 말을 저렇게 쉽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가볍게 대응을 해보는 것도 좋죠. 그래서 연락을 처음에는 좀 늦게 한다. 그래서 좀 식을 때까지 기다린다. 그거는 이제 약간 수동적인 거절법이네요. 그렇죠. 만약에 진짜 좀 불편하다. 너무 내가 즉각적으로 거절하기에는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
해칠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좀 식기를 기다리는 거죠. 그래서 우선은 진짜 관계가 좀 걱정이다. 그러면 연락을 좀 늦게 해본다. 두 번째는 너스레. 사회생활 할 땐 특히나. 그런데 세 번째, 이제 진짜 거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. 네. 즉각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. 제가 자주 하는 거절 표현은요, 주어를 저로 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. 저는 빠지겠습니다. 저는 안 할게요. 저는 안 가요. 저는 못 가요. 이런 거. 저는 그런 자리 싫어해요. 저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는지 모르겠어요.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내 이미지도 이상하고 그 모임 자체를 좀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. 그냥 나는 그러겠다. 이럴 때도 있어요. 왜 사람들 험담하는데 가만히 있어요. 그러면은 다정 PD는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해?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. 그러면서 험담에 동참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. 그럼 그때도 나는 그 사람에 대해 별 생각 없거나 고마운 사람이거나 하는데 그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. 저는 이 얘기에 빠질게요. 그래 본 적도 있어요.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만약에 험담을 하면 옛날에는 너스레가 맞장구 막 이런 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진짜요? 이러면서 막 반응을 하니까 더 많이 해줬는데요. 이 안 좋은 얘기를 자꾸 들으면 사람이 피폐해지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런 건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는 아직 직접 많이 겪지 못해서 모르겠다. 저는 이 이야기에 빠지겠다. 이렇게 얘기했죠. 이게 저 제일 마음에 들어요. 지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. 너스레는 어떻게 떨지? 막 계속 고민했는데 차라리 담백하게. 아주 좋아요. 어울려요. 담백한 표현. 너스레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. 너스레는요, 이 시작이 어렵지 한 번 하잖아요. 네. 난리도 아니에요. 그래요? 내 안에 이런 재능이 있었나? 놀라울 정도예요. 왜 그렇게 넉살 잘 떠는 분들 있잖아요. 네. 어떤 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. 한 번 해봤기 때문에 네, 관성이 생기는군요. 너스레에도. 적응이 되고요. 발달돼요. 그리고 너스레 레벨이 올라가죠. 언제 한번 사용해 볼게요. 이 대사 전체를 우리가 개발하기가 힘들잖아요, 지금은. 네. 그러니까 뭔가 이제 소리부터 내는 거죠. 에이 이런 거. 이제 너스레를 시작하는 소리. 에이. 아이 참. 아이 참 맞아요, 이거? 거절도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. 왜냐면 저 같은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. 엄청 많아요.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사는데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우리 다정 PD가 어디까지 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지 다음 편에서 무엇을 거절했는지 물어보면서 시작하면 좋겠네요. 네. 한 번은 거절해볼게요. 네. 우리는 이렇게 다르지만 다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똑같은 마음입니다.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.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나에게도 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말하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. 앞으로도 우리 다정 PD님과 함께 계속 찾아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또 만나요. 자주 봐주세요. 응원해 주시고요.